봅시다.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전에의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에 그리는 방법을 했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당장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면 이 양 끝값만 대입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냐? 들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오케이? 너희들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이 함수를 뭐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미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첫 번째야. 그러면 f'x를 한번 구해볼까? 구해봤더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데 6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게 보인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2라고 2를 지나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함수네. 그럼 도함수가 이거면 꼭 이거 따라 그려야 되냐? 안 따라 그래도 너가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따라 그려야 돼?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는 대충 이 정도 있을 거고 4는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게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르잖아. 그렇지? 1이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모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굉장히 값이 많아요. 어떤 값을 구하고 극대 극소값을 구하고 어떤 값 또한 구해줘야 됩니다. 양 끝값 또한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있다면 무엇을 구하고 극대 극소를 구하고 모두 양 끝값 또한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이렇게 적자. 이거 1 할까? 극대 극소값을 구하고 양 끝값까지 구해주어야 결국 최대 최소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구해줄 게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많은데 이 계산하기 너무 짜증이 난단 말이다.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뭐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f-2부터 해볼게요. f-2는 마이너스 2의 4제곱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3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 4로서 묶어버릴 수 있어. 오케이? 일일이 다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계산할 때 일부러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6, 플러스 왜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거 뭐가 돼요? 0이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0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값도 넣어봐. 2를 넣어봐. 2 넣어봤더니 뭐가 돼? 2의 4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3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4로 묶어봐요. 4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케이. 플러스 1이 돼. 그럼 얘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마이너스 2가 대입했더니 어떤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지. 오케이?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해줘? 최대값은 뭘 대입해요? 극대값. 마이너스 1이랑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그냥 일일이 대입하기 좀 더 쉬우니까 f-1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4예요. 계산했더니 뭐가 되지? 16, 마이너스 5,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f4를 계산할 때는 얘는 묶어줄게요. 4로 묶어주면서 하자.
4로 묶었더니 2 곱하기 4의 제곱이 남고 4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12가 남고 4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12가 남고 플러스 1이 남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얘를 계산했더니 4의 제곱 32, 24, 8, 9, 36 얘가 36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최대값은 뭐가 돼요? 3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맞냐? F2 내가 틀렸어? F2가 왜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마이너스 16이야? 오케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서 너희들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양 끝값이랑 극대의 극소를 다 따져서 최대 최소를 찾아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거에 최대 최소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해줘요? 당연히 미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사실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거든.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할게요. 지금 너희들이 미분해서 풀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문제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찾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은 미분해서 그래프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한번 봐보자. 얘를 이제 미분했더니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6x의 제곱 플러스 24x가 되는 건데 12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12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있지. 이것의 부호를 판정하기 위해서 3차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0에서 지나치고 1에서 지나치고 2에서 지나치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야. 그럼 끝에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x값이 계속 커지면 계속 커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에서 만나기를 끝에가 올라가.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데 0, 1, 2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소의 값을 구할 건데 2부터 뭐까지?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은 대충 2분의 2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값을 구해줄 건데 어떤 값이 최대값이다 라는 것은 알아. 뭐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알아요. f 2를 대입했더니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게 최대값이 돼요. 오케이? 이것은 우리가 알아. 그럼 최소값은 어떤 값인지 잘 모르겠잖아. 뭐랑 뭐를 비교해 줘야 돼요? 2랑 2분의 1의 값을 비교해 줘야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근데 나름대로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도함수거든? 이게 도함수야.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뭐였어? 기억이 살짝 안 나냐?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점대칭인 함수예요. 오케이? 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축에 대해 대칭적이었잖냐? 그럼 축에 대해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똑같은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대칭이 된 3차 함수는 대칭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대칭이 된단 말이야. 이 대응되는 값이 0, 1, 2. 얘들이 대칭인 값이 돼버렸잖아. 얘는 이 값을 1,0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1,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정확히 반대야. 이거를 기울기로 기울기가 정확히 반대야. 이렇게 반대로 가. 오케이? 그러면 어떤 값이 더 많이 늘어갔냐라고 판단하면
얘가 더 많이 내려갔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왜? 정확히 대칭적이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내려가는 것은 지금 1만큼 갔을 때, 여기서 1만큼 갔을 때 똑같은 거리만큼 갔겠지? 똑같은 거리만큼 내려갔겠어요? 그럼 최소의 값은 실제로 뭐만 대입해도 충분하겠습니다? 2만 대입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알려줄게. 나중에 조금 알려줄게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값은 두 개 다 대입해 볼 거야. 일단은 우리가 그런 연습은 필요하니까. f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은 1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오케이? 이 값이랑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어이구야 이게 1이 되는 거고 얘가 16분의 38의 24 이게 되는 거니까 16분의 3 마이너스 24 플러스 16 마이너스 16분의 어떤 값이 나와요? 5가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F2를 대입해 봅시다. F2를 대입해 봤더니 F2는 뭐가 돼? 이거랑 사라지지? 이거랑 사라져요? 안 사라지네. 얘랑 사라진가? 안 사라지네. 얘랑 같은 값이고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럼 뭐가 더 작아? 마이너스 2가 더 작지? 그래요? 이게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좀 쉬운 방법은 뭐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거든?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오케이? 두 번째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게요. 73번 봅시다. 이것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에 있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쪽의 넓이랑 이 절반의 넓이는 같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 t의 값을 대입하면 이 높이는 뭐가 돼? 2t의 제곱 플러스 12라고 놔둘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줄 수 있지? 아니네. 뭐 밑변을 그냥 뭐라고 놔두면 되니까 2t라고 놔두면 이 전체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를 st라고 할게요. st는 밑변의 길이 2t, 높이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2라고 놔둘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t의 범위가 정해졌어요. t가 무엇을 넘어갈 수 없어? t가 루트 6을 넘어갈 수 없지. 당연히 길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지?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될 수 없잖아. t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쳤더니 반드시 t의 범위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t는 0보다는 더 크고 루트 6보다는 더 작습니다 라는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 범위에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구해줄 수 있지. 뭐 하면 돼요? 미분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네요.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24t거든. 그러면 이제 미분하기 시작하자. S'T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12로 묶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 오, 이렇게 됐네. 위로 볼록인데 뭐하고 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에서 만나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범위는 뭐에서부터 뭐까지만 따져주면 된다고? 0에서부터
루트 6까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지. 더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언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t가 루트 2일 때. 최대값, 루트 2일 때, t가 루트 2일 때, 최대값 어떤 값을 가질 거냐면, 대입해. 이 루트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8루트 2 플러스 24 루트 2. 1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대값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용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어떠한 범위까지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x에 대한 범위까지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니까 이걸 너희들이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다음 봅시다. 다음 보자.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냥 한 변의 길이만, 넓이의 최대값을, 이 부피의 최대가 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한 변의 길이만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30, 세로 길이가 16. 양철판 네 모퉁이를 정사각형 크기로 다 잘라내고 남은 부분. 여기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은 얘를 접었을 때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를 x로 잡아야겠네. 무엇을 x로 잡아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얘를 x로 잡아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얘를 x로 잡아서 처리해 줄 거야. 얘가 x야. 오케이? 얘도 x. 얘도 x. 얘도 x. 그래요? 그럼 요거는 뭐야, 요거는? 16-2x. 요거는 뭐예요? 30-2x예요.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만들 거냐면 직육면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럼 우리가 직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지? 얘를 접었을 때 어떤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느냐 라는 것은 이런 직육면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얘가 이 높이가 뭐가 돼요? 부피의 높이가? x가 됩니다 라는 게 보인가? 이 부피의 높이가 x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조금 안 맞네. 그래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고? 30-2x가 되고, 또 다른 변의 길이는 뭐가 되고? 16-2x가 되고,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의 부피에 뭐를 구해주세요?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부피에 대한 식 구해줄 수 있네. 얘를 vx라고 할까요? 그러면 x 곱하기 30-2x 곱하기 16-2x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정리해보자. 정리해봤더니 4로 묶어 15-x 8-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은 이것의 최대값을 구할 거잖아.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할 거잖아.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건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활용 문제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구해줘야 됩니다?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x는 반드시 0보다 커. 길이니까. 근데 뭐보단 작겠어?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x는 8보다 작아야겠지? 그지? 그래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범위를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해서 미분하자. 그래프 그려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미분해서 처리해줍시다. v'x를 구해봤더니 이제 전개한 다음에 하자. 그래야 이제 계산이 쉬우니까 4에
x가 있고 안에 거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3x 플러스 3, 4,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럼 전개했더니 4에 4는 그대로 놔둘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3x 플러스 125x가 되겠습니다. 얘를 미분합시다. vx는 앞에 개수는 그대로 놔두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122 되거든? 그럼 당연히 얘가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된가? 되지. 인수분해 돼요? 1, 3 4 3 4 안 돼. 15 6 안 되냐? 15 8 안 돼. 10 12 되네.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잖냐. 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요. 3분의 10에서랑 12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3분의 10에서랑 12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냥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뭐에서부터 뭐까지? 0에서부터 8까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값 구해주면 돼요. x의 값 뭐가 되겠습니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는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